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죠.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통해서 우리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한 종목들은 큰 수익 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좋은 테마가 뭐죠? 바로 전력 테마인데요. 네. 저희가 그 종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리뷰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이 거래 전에 저희가 담았는데 벌써 21% 수익이라는 게 숫자가 믿겨지지 않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급등이 나왔고 오늘 또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력 쪽 수출 데이터가 꽤 괜찮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전력 인프라 쪽은 지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5년 간다. 물론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어떤 수출 실적이라든가 수주에 따라서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충분히 조정이 나온 자리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언제 살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맞춰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무료 방송에서도 제가 전력 좀 많이 말씀드렸죠. 이쪽은 이 데이터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또 종목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후 무방에서도 이쪽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도 담아놨었는데요. 바로 재룡산업을 통해서도 벌써 20%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지금 구간에서 더 갈지 아니면 수익을 실현해야 할지 굉장히 궁금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송배전 사업하는 기업들이 네. 조금 전에 봤지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다 몇 조 원대거든요. 네. 이 재룡산업이 시가총액이 3천억도 안 되다 보니까는 완전 개별주에 속하면서 변동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방산업이 너무 좋다 보니까는 이 재룡산업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시총이 작다 보니까는 또 어떤 급등률이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정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목표가를 11,000원 말씀드려놔서 수익 매도 관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좀 분할 매도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 쪽은 어쨌든 실적이 확인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한 재룡산업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 종목도 함께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요. 바로 삼양식품이에요. 이미 고점이고 관심이 좀 다른 섹터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가는 모습 속에서 지금 벌써 수익은 12% 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충분히 빠졌을 때 말씀드렸던 거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라왔는데 빠진 것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많이 했던 건데 원래 이 잘 나가는 종목들 보시면은 조정이 짧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증설까지 들어가는데 이 불닭볶음면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작년 해외 매출은 6,800원 나왔던 거고 이번 연도는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라면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는 지금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6월 달 대비해서 한 30%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덴마크에서 뭐 리콜을 명령을 하고 나서 뭐 좀 노이즈가 많았었지만은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는 여전히 문제 없이 수출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또 실적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만큼 올랐을 땐 좀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좀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오늘 시장의 모멘텀이 집중하고 있는 시장에 관심받고 있는 종목과 이슈는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성공 전략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신호를 안 준다면서 깜빡이를 켠 파월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전일 상원에서의 증언과 오늘 새벽 하원에서의 증언이 확실하게 시장의 반응이 달랐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신호는 안 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깜빡이를 켰다는 얘기는 이제 나 어디로 갈지 몰라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가리켜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건데 어쨌든 신호는 안 준다고 하면서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 지금 금리 인하에 있어서 물가가 지금 우리가 이제 목표치가 2%잖아요. 이게 6% 넘게 올라갔던 물가가 2%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1월 달에 3.1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5까지 급등했다 내려오고 있는 건데 지금 목표치 2%인데 그 2%까지 안 오더라도 먼저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꼭 인플레가 답이 아니다. 이 노동시장도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뭐 어떤 시점은 신호를 안 준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발언에 있어서 9월 달 금리 인하 깜빡이 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원도 마찬가지였고 하원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이야기해주면서 시장은 이 9월 금리 인하에 기대 걸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어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또 올라갔죠. 엔비디아 이외에도 뭐 애플도 올라가고 있죠. 아마존 등등 이런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런 부분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과 어떤 커플링으로 가지는 않죠. 결국 미국은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갑니다만은 네. 우리는 몇 개의 반도체, 그다음에 또 바이오라든가 또 전력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특성이 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 오늘 밤 CPI 발표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남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국채 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오늘 네.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될까요?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바로 열어볼게요. 네. 엔비디아의 핵심은 AI 가속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두산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오늘 두산의 주가가 잘 가고 있는 건 알겠지만 사실 다른 종목과 대비해서 IT의 향기가 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산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두산 로봇도 있고, IT가 있나 그런 건데 이제 비상장사 중에서 네. 두산 전자가 있습니다. 아. 그 두산 전자가 엔비디아의 핵심의 AI 가속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가 GPU를 만드는 거고, 그 GPU를 서버에서 넘겨서 그 서버에서가 이제 그 GPU와 HBM 연결해서 AI 가속기를 만드는 건데, 그 가속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그 두산이 이제 어떤 그룹주입니다만은 이 두산 전자의 모멘텀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핵심 아이템이 CCL인데 그 기판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기판에다가 GPU하고 HBM을 합쳐갖고 이제 하나의 가속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기판에 들어가는 소재를 두산전자가 공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판 소재를 이제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게 10개 정도, 1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두산이 뭐 선두에 있다, 보면 그 선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까지 그 어떤 H 시리즈의 GPU를 공급하다가 이번에 블랙웰이 이제 차세대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력 소모는 더 적고 훨씬 더 그 큰 기능을 발휘하는 게 블랙웰인데,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블랙웰을 하나 더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또 현안이 돼 있죠. 네. 이 블랙웰에 들어가는 CCL 공급은 또 단독으로 지급하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이 엔비디아 핵심이 블랙웰이 되는 건데, 이 블랙웰에 들어가는 이 CCL, 이 핵심 소재를 단독으로 공급하는 게 두산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을 두산전자로 보고 좀 관심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두산이 이제 이 엔비디아 공급합니다만은 제2의 엔비디아, 약간 엔비디아 경쟁 상대는 아직까지 아니지만은 네. 엔비디아를 잡을 수 있는 AMD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AMD에도 이 CC에 수주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 같은 경우는 이 AI 가속기 핵심 소재를 둘 다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분 보유하고 있고요, 두산 로봇도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 지분 가치만 보면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30% 갖고 있어서 4조가 넘고, 네. 두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68% 갖고 있거든요. 한 3.5조 정도 추정되고,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 로봇 지분 가치만 한 8조가 좀 안 됩니다. 근데 두산 시총이 지금 4조가 안 되죠. 그만큼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도는 엔비디아가 하고 있지만 핵심 소재는 두산이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지금 신고가예요. 현 네. 구간에서 오히려 혼자였다면 매수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최원동 매니저는 지금 매수해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신고를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편하게 들어가시 괜찮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분 가치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시총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엔비디아 보시는 분들은 엔비디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못 살 텐데, 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특히나 블랙웰은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볼 때 이런 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28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2만 4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지금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두산 오늘 공략주로 꼽아봤으니까요. 오늘 꼭 집중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저희는 어떤 이슈에 주목해 봐야 될까요? 두 네. 번째 성공 전략 바로 열어보시죠. 네, 삼성 노템은 연내 XR 플랫폼 공개하겠다라고 전일 밤 언팩 행사 막바지에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종목들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삼성의 노태문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XR 플랫폼이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와 있죠. 다만 애플의 비전 프로가 애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그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어떤 그 정말 좋아하는 애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결국 애플에 이어서 삼성까지 나선다고 한다면은 이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 생태가 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애플에다가 삼성까지 뛰어든다고 한다면은 생태가 커질 수 있다는 거고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출시한다고 미뤄졌던 건데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퀄컴하고 또 이제 협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공개하겠다라는 얘기는 연내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는 출시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지금부터는 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쌉니다, 지금. 그런 것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퀄컴, 구글과 함께 이 삼각 동맹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오늘 진입할 수 있는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바로 두 번째 공략주 공개해 볼게요. 네. XR의 핵심은 OLED EOS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선익 시스템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이게 제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OLED입니다. OLED가 아니고. 네. 네. 일단은 이제 이게 OLE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TV로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OLED 뒤에 OS를 붙인 게 이 올레도스가 뭐냐면은 OLED는 이제 이 유리기판에 이저 실리콘 그 칩을 이제 그 심는 건데 이 올레도스 같은 경우는 실리콘 기판이 심는 겁니다. 그래서 더 휘도라든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고 소형이 어떤 그 LED로 갔을 때는 핵심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XR의 핵심은 올레도스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소형 올레도스 증착기 세계 1등이 선희 시스템이다. 삼성 디스플레이나 이제 뭐 덕산 네로스 등이 주요 거래처인데 이런 그 올레드 증착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이 중소형 증착기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80%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AR, VR 디스플레이 업체 대부분이 이 선희 시스템의 소형 올레드 증착기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80%고 중국 BOE도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이 중국 BOE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 캐논 토키가 다 이제 장악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거를 뚫고 지금 선희 시스템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IT 8세대에 이 OLED 라인까지 수주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이 커지면서 선희 시스템의 어떤 그 매출까지 같이 커지는 특히나 중국의 BOE는 이제 중국의 디스플레이 1등 업체거든요. 거기에 공급하는 것 자체가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선희 시스템은 지금 너무 저평가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지금 시장이 XR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만 한 가지 우려는 지금 들어갔을 때 꾸준히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달, 5월달에 보시면 중국 BOE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급등했던 건데 네. 주가가 왜 빠져 있냐면은 이 XR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시장 자체가 좀 빨리 올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 그런 것 때문에 빠졌던 건데요. 결국 삼성의 이 XR 기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 시장은 빨리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쯤에서 대장주로서 이 선익시스템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65,0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 46,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까지 함께 공개해봤죠. 선익 시스템 목표가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 꼭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방송 이후에도 최원덕 매니저가 짚어주는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나는 함께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네. 언제 어디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4시에 또 무료 방송 있는데 어제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수출 데이터 말씀드렸죠. 이 지금 수출 데이터 나오고 있는 건데 같은 화장품이라도 어떤 거는 빠지고 어떤 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좀 실패할 확률이 적겠죠. 그런 부분 오늘 나온 데이터로 또 자세히 분석해 드릴 거고 쉽게 말씀드릴 거니까는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오늘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후 4시 최원덕 매니저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최원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포착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